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이 칼럼 하느라고 떠들었더니 목이 좀 갈라요. 아 예. 저 오미자 좀 마시겠습니다. 네. 그러나 저러나 그동안 건강하셨습니까? 예, 난 걱정 많이 했어요, 고 박사님. 왜요? 속 터지는 일도 많고 그래가지고 건강을 해주시면 어떡하나. 그동안 아니 제가 자꾸 어르신들 선배님들로부터 건강 걱정을 받으니까 진짜 제가 좀 면목이 없습니다. 건강 잘 챙기겠습니다. 네,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뭐 지금 이재명 건강이 문제가 아니라. 예, 김정은이하고 푸틴하고 만났는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김정은이하고 푸틴 만난다는 네. 얘기를 듣고 조금 섬찟했어요. 네, 그 6.25 전에 김일성이가 스탈린 만나고 왔잖아요. 네, 네, 일 났거든요. 네. 그다음에 6.25 전쟁이 났는데 그랬죠. 예, 예. 그렇게까지는 아닐는지 모르지만은 저게 불길한 일이다. 그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 만나는 장소도 그렇고 시기도 그렇고 네, 저거 우리 나라가 정부가 아주 면밀하게 저 배경과 또 진행되는 상황을 잘 점검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그렇죠. 예, 이게 좀 뭐 니탓 내탓 하고 있을 때는 아닌 것 네. 같습니다. 네. 예, 뭐 안보라는 거는 뭐 네.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되니까요. 조심하면 조심할수록 좋은 일이니까 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제가 오미자 마시는 걸 보고 이 오미자 전화번호 좀 올려달라고 그러시는 분이 계시니까 예, 전화번호 좀 올려주십시오. 저 위원장님도 네네네. 예, 네. 드시면서 하시죠. 그 이재명이 건강보다 네, 고성국의 건강이 더 걱정된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참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170석 가까운 국회의원을 가지고 있는 제1당 대표가 지금 단식 15일째인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우리가 아는 그 제대로 된 단식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어쨌거나 뭐 건강이 안 좋아서 당 대표실로 옮겨서 한다고 지금 하고는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보면서 전 상당히 많은 생각을 했어요. 첫째로는 그동안 정치인들의 단식을 많이 보지 않았어요. 네, 근데 황교안 대표도 뭐 열흘 정도, 네, 8일 정도, 네, 네. 김성태 그 원내대표도 한 열흘, 10일. 예, 9일, 10일 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실려갔거든요. 네. 근데 이 좌파들은 단식을 하면 오래 가요. 이게 그것도 그러네요. 예. 정청래는 제 말로 24일 했대요. 예, 그 진짜 그러네요. 네. 예, 이재명은 지금 오늘 15일째. 네, 이게 그렇잖아요. 네, 네. 이게 특이 체질인가? 이 본래 이게 좌파는 이 체질적으로 좀 뭐 다른 사람들이 좌파를 하는가? 예, 오늘 그런 생각을 하고 네, 또 이 사람들의 이 단식의 방법은 좀 좌파적 무슨 단식 방법이 있는가? 내가 그 생각을 좀 했어요. 그리고 뭐 저도 옛날에 단식을 해봤지만은 예, 저는 1회 8회를 못 남기겠더라고요. 그러시죠. 예. 예, 그러니까 설마 170석 제1야당의 다수당의 대표인데 단식한다고 국민들에게 얘기를 하고 뭐 먹겠습니까? 설마. 네, 그럴 리 예. 없겠죠. 예, 그러겠죠. 예. 예, 예. 만약 그렇다면 저거는 단식한다고 저렇게 뭘 먹는다든지 뭐 저렇게 오래 버티는 거는 저는 점점 이재명 단식을 보면서 저건 국민을 우롱하는 거다. 이 정상적 단식이라고 볼 수가. 안 먹는다고 그러면 단식하는 게 안 먹는다. 목숨 걸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런데 저게 저렇게 된다면은 결국은 저기 국민들을 우롱하는 거다. 저게. 네. 국민들을 이렇게 조롱하는 거다. 단식이라는 게 목숨을 걸고 진정성을 가지고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단식인데 생명 걸고 하는 게 이게 단식인데 네. 그걸 가지고 저렇게 국민들을 속인다든지 만약 음. 그렇게 한다면 저거는 참 국민들에 대한 그런 모독이고 우롱이다 그런 생각. 그래서 조금 나는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보면서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동정론이 확산된다고 그러는데 네. 저는 가면 갈수록
야 이거 뭐 내가 이게 놀림 받는 건가 저 사람한테 뭐 이런 생각 하나 가지게 됐고 네네. 또 하나는 그러잖아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불신을 받는 신뢰하지 않는 집단이 정치 집단인데 네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거를 아주 증명을 하는 그런 것 같아요. 야 이게 뭐 정치인들은 저 뭐 목숨 걸고는 단식도 저렇게 예? 저런 식으로 하는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 정도. 네네. 모든 국민들이 그랬을 거예요. 저거 뭐 상식적으로 열을 남길 수가 없는 건데 네. 제대로 하면. 그렇죠. 예. 또 무슨 단식한다 그러면서 왔다 갔다 출퇴근 단식한다든지 저런 거를 보면서 국민들이 목숨 걸고는 단식도 저렇게 하는 거라고 하면 저런 정치 집단을 정말 우리가 저런 집단을 신뢰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재명의 단식은요. 국민들에게 많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 그런 단식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 우리 위원장님도 저 민주화 운동할 때 단식을 좀 여러 번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제 저도 좀 해봤는데요. 그 저는 이제 다 개인차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단식할 때 차를 타니까 진짜 쓰러지겠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그 단식을 하면은 이게 굉장히 이게 머리가 좀 어지러운 상태가 계속 오거든요. 네.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렇죠. 빙빙 그런데 돌죠. 차를 타고 이게 어쨌든 직선으로 쭉 가는 것도 아니고 계속 뭐 서울 시내 빠져나가려면 회전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무리 좋은 차에 뒷좌석에 이렇게 파묻혀 간다 하더라도 그거 어지러워서 그걸 어떡하죠? 글쎄 말이에요. 전 전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확인한 거는 나는 절대로 좌파가 아니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예. 좌파는 그러시죠. 적어도 뭐 24일, 열흘, 15일 해야 이게 좌파지. 나는 뭐 7, 8 이런 거 보니까 나는 절대로 좌파는 아니구나. 체질적으로 좌파가 아니구나. 앞으로 내가 좌파가 아닌 거를 내가 스스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번에. 자유파하고 좌파 구별할 때 단식 시켜보면 금방 단식해 보면 알 것 같아요. 며칠 하는가 보면 알 것 같아요. 참 나는 뭐 체질적으로 좌파는 아닌 것 같아요. 아이고, 네. 네, 참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단식 중에도 이재명이 또 검찰에 2번을 나갔어요. 나갔는데 가서 하는 말이 뭐 김성태 무슨 그런 뭐 범죄자들하고 뭐 내가 모른다는 얘기하고 이화영이가 다 했다고 다 뒤집어 씌우고 예. 이러고 왔거든요. 예. 예.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좌파의 수법이긴 하지만은 네. 사실은 뭐 이재명 대표의 그런 일은 이게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아요. 네. 2002년에 그 검사 사칭 예, 그 사건이 예. 있었잖아요. 네. KBS 기자하고 네. 뭐 그때 성남시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검사 사칭해가지고 했던 거 있잖아요. 네. 이재명이가 전화번호도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화하면서 옆에서 다 메모를 하는 걸 보고 코치됐다는 거예요. 네. 옆에서.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게 문제가 되니까 계속해서 하는 말이 난 억울하다. 어? 네. 누명을 썼다. 네. 내가 저 사람 그 전화하는 걸 옆에서 말리지 않은 걸 내가 후회한다. 뭐 이러고서 홀딱 그 PD에게 뒤집어 쓰였거든요. 네. 사실은 그 형을 지금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킨 것도 저기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예. 예? 뒤집어 씌워가지고 뭐 정신병이다 이래가지고 뒤집어 씌워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거 아니냐 그런 의문을 많이 가지거든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닌데 네. 야 저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저런 일을 하는 것을 보고서 저거 보통 사람으로는 저건 못할 일이다. 제정신 가지고는 저게 못할 일이다. 그게 제정신 가지고 되게 양심이 가책해서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글쎄 말이에요. 이 제정신이 아니니까 저런 말을 하는 거죠. 지금 저게. 예? 혹시 단식의 영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것도 아니고 뭐 2000년대부터 이 사람이 했던 걸 보면 네. 그거는 뭐 단식의 영향 같지도 않아요. 이게 네. 본래 아주 이게 본래 좌파가 그러잖아요. 모든 걸 다 뒤집어 씌우잖아요. 아니 북한도 보세요. 아니 자기들이 남침 모르고서는 남쪽에서 뭐 북침했다고 지금 예. 홀딱 뒤집어 씌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예? 예. 이걸 보고서 이야 뭐 이 사람들은 정말 상대할 사람들이 아니구나. 사실은 정치라는 거는 상식 중에 상식이거든요. 정치라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상식 중에 상식인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정치인데 아니, 저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글쎄 사실은. 말이에요. 예. 상대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게. 예. 네. 그러니까 야 이거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 지금 검찰은 이제 더 이상 불러서 수사해봤자 뭐 더 나올 것도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사 마무리를 하면서 체포영장을 국회에 보내겠다는 것 같은데 예. 그렇게 되면 18일 날 본회의 보고되고 21일 날 본회의에서 네. 어쨌든 표결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 우선 그 이재명이 그렇게 이제 이화영이한테 예. 김성태한테 뒤집어 씌우잖아요. 네. 나는 그걸 듣고도 이제 이화영이 가만히 있는 거 김성태가 가만히 난 그것도 다 아주 신통하게 생각을 해요. 야 어떻게 저렇게 아무리 무슨 뭐 혹시 뭐 약점이 잡혔는지 모르지만은 네. 혹시 무슨 이념적으로 뭐가 됐는지 모르지만은 어떻게 저 소리를 듣고 무슨 뭐 조폭이라든지 무슨 뭐 불법적 사채업자라든지 예, 예. 이런 얘기를 듣고 뭐 이화영이가 무슨 뭐 그런 줄 알았으면 내가 잘렸을 거라는 얘기도 하고 글쎄 말이에요. 난 저 사람들 혹시 감옥에서 저 얘기 듣고 혹시 무슨 사고라도 나지 않을까 속이 뒤집혀서 복통이 나서 저거 죽지 않을까 그 생각인데 아직 그런 소식 없죠? 예, 다행히 없습니다. 예, 뭐 이재명도 대단하지만 예, 그 소리 듣고 가만히 있는 사람도 대단합니다. 예, 이재명 뭐 체포동의안이 이제 올 것 같은데 저는 뭐 부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게 지금 뭐 이재명의 단식이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가장 큰 목적이 저거 부결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뭐 당의 눈치를 보니까 자기가 또 한 말도 있고 뭐 그것도 진정으로 한 말도 아니겠지만은 어떻든 한 말도 있고 그러니까 저게 이번에는 뭐 이게 가결이 될는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네, 네. 특별히 지금 많은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보면 말하는 거 이런 걸 보면 이재명 가지고는 저게 이재명 가지고는 뭐 선거 못 치른다. 네. 그 생각을 다 가지지 않겠어. 누구든지 뭐 동물적으로 뭐 정치인이라는 게 뭐 누가 어떻든지 간에 자기가 배지 달고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네.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게 네. 뭐 배지에 대해서 동물적 그런 그 감각이 있는 게 이게 정치인들인데 그렇죠. 이재명 가지고 저거 선거 칠 수 있을까?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생각을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아마 이재명이 구속되기를 가장 바라는 사람들이 민주당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중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예, 예. 사실은 국민의힘 쪽에서 생각하면 이재명 가지고 선거를 좀 치러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네? 이건 참 좀 말이 안 되는 말이지만 그래도 말이 안 되는 말이 좀 말입니다. 이게 이재명 가지고 국회의원 선거를 총선을 치러줬으면 좋겠다는 게 뭐 정략적으로 생각을 하면 전략적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국민의힘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이고 네, 이재명 가지고 총선 치를 수 없다라는 건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생각 아니겠어요. 네. 제일 아마 그걸 바라는 사람일 거예요. 그리고 뭐 이재명 대표가 언제 단식하다 쓰러지나 그걸 바라는 사람들도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뭐 가서 그런 얘기 들어보면 또 뭐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나는 이건 뭐 부결될 거로 봅니다. 이 사람들. 예. 그거는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든. 그렇죠. 이제 예. 어차피 뭐 그거 후폭풍으로 어떻게 견뎌내겠어요. 그러나 그거는 민주당이 아주 자충 쓰고 상당히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역사라는 건요. 네. 누가 뭐 한두 사람이 장난을 쳐가지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 역사는 순리대로 가는 건데 뭐 부결 글쎄 그렇게 해야 나라가 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또 검찰도 아주 국민들이 이재명 지금 피로증이 걸려 있어요. 네. 저 맨날 소환하고 저러는데 뭐 또 나와가지고 웅뚱소리잖아요. 뭐 증거 대라고 그러는데 증거도 아무것도 없다든지 뭐 왜 부르는지 모르겠다는 둥 뭐 이게 그러니까 또 뭐 순진한 국민도 그걸 믿어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어떻든지 간에 부결하든지 말든지 정도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검찰이 영장을 청구를 하고 그다음에 뭐 국회로 보내보고 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두고 봐야 된다. 좀 그렇게 이게 추석 전에 매듭져야지. 저거 계속하면 이 모처럼 명절인데 네. 뭐 찝찝해요. 알겠습니다. 추석 세는 거. 네. 김만배라는 자가 그 신학민님이라는 자, 그 언론노조위원장을 몇 년씩 했어요. 신학님이가. 이자 그 짜고 가짜 인터뷰를 미리 만들어 놨다가 그 한 6개월 전에 그거를 참이 교활하게 딱 대선 3일 전에 이걸 터뜨리거든요.
그러면서 그 내용의 일부는 슬금슬금 흘려가지고 JTBC가 또 보도하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대성공자 사건 관련해서는 저 위원장님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그 대선 때마다 이런 일이 나타나는데 뭐 옛날에 이해창 후보 때도 김대엽이라는 자가 예. 나타나가지고 거짓말해가지고 네. 그 대선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서 어떻든 결국 이해창 대선 뒤집어 버렸어요. 그렇죠. 예. 나중에 그게 가짜 뉴스라는 거를 그 법원에서 판결이 나죠. 그럼 뭐 합니까? 그러니까요. 대선이 끝난 다음인데 네. 이 국기문란 아니에요. 예. 우리가 3.15 부정이라는 걸 옛날 자유당 때 치렀는데 그때 여러 사람 사형당했습니다. 네. 그때 물론 뭐 이승만 대통령 하야하셨고 네. 뭐 이렇게 이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이걸 무슨 뭐 김만배라 무슨 신앙님이 뭐 둘이 무슨 뭐 장난삼아 무슨 뭐 인터뷰를 했다든지 뭐 그걸 그런 식으로 이게 간단하게 볼 일은 아니고 예. 이건 우리나라 선거라는 거에 얼마나 중요한 그런 헌정 질서의 그 근간입니까? 근본이 민주주의의 근본이 이게 선거 아닙니까? 네. 더군다나 대통령 선거 얼마나 중요한 선거입니까? 이거를 흔들려고 했던 이 사건이야말로 국기를 뒤흔드는 사건이잖아요. 그렇게 봐요. 네. 그러니까 뭐 이재명이가 무슨 돈을 횡령했다 뭐 어쨌다 뭐 그런 사건도 굉장히 이건 자범 수준의 그런 네. 범죄고요. 이 김만배하고 신앙님이 이자들의 사건 또 거기에 동조를 했던 뭐 TBS 뭐 김어준이나 뭐 신장식이나 뭐 이런 사람들 JTBC, KBS, MBC 이 사람들은 이거는 그 뭐 역적 국기를 향한 문란하게 하는 그런 중대한 이런 범죄에 가담한 자들이고 함께한 사람들이고 모연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예. 있겠죠. 쿠데타에 버금가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 쿠데타라는 게 어떻든지 간에 불법적으로 뒤집어 엎는 게 그렇습니다. 쿠데타라고 예. 한다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대통령 선거를 근본적으로 뒤집어 엎으려고 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예.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걸 봐야지 그냥 뭐 그 사람들 뭐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그랬다.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사건 관련해서 이재명이가 말이죠. 네. 이재명이가 사전 사후적으로 어떤 개입이 있었을까요? 아니 그거는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걸 보면 네. 그 뉴스타파에서 보도되기 전인지 바로 현지 제일 먼저 한 SNS에 시간 후요. 예, 한 시간 제일 먼저 이거를 퍼뜨린 사람이 이재명 아닙니까? 네. 이재명이가 그건 모든 언론을 다 검열하는 사람도 아닐 텐데 예. 어떻게 보도된지 뉴스타파라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그런 그 언론기관도 사실은 아니었을 텐데 중요한 네. 언론기관도 아니었을 텐데 네. 네. 그 보도된 지 1시간 만에 제일 먼저 이거를 SNS에 올리고 퍼쳐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 네. 네. 어떻게 그거를 이재명이 사전에 몰랐다고 우리가 볼 수가 시기까지도 충분하게 알았을 거다. 그거는 뭐 합리적 의심 아닙니까? 예. 정황상. 정황상 예. 그거는 뭐 자기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네. 예? 그거는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고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난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것도 나는 그거 수사를 해봐야 되는데 또 뭐 이자가 뭐 대답 잘 안 하겠죠 뭐. 예? 네. 알겠습니다. 그저께 그 울산 선거농단 사건에 대한 1심 구형이 있었습니다. 네, 1심 구형에만 3년 10개월이 걸렸어요. 나는 그걸 보면서 예. 아니 송철호 다 울산시장 끝난 다음에 네. 끝나고도 한참 걸렸죠. 또 지난번 울산시장 나오기도 했었죠. 예. 황운하라는 자는 국회의원 해가지고 지금 거의 끝날 때 됐어요. 그렇죠. 그걸 보면서 참 기가 막히다 세상에. 예. 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3년 10개월을 어떻게 끌었는가. 뭐 어떤 재판장은 뭐 지가 그거 맞고서도 몇 년 동안 네. 위기적거렸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 사람 또 인사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정규적인 인사도 안 하고. 그거는 조직적 범죄죠. 예. 그러니까 이 좌파의 문제는 나라의 헌법이고 국민이고 눈에 보이질 않아요. 자기들 이해관계라면은 네. 다 이게 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네. 예? 더군다나 또 하나는 거기에 뭐 이 문재인의 이름이 35번 나온다는데
또 실질적으로 이 일을 지휘했던 사람이 임종석이라는 비서실장이라는데 네. 그때 또 관련된 된 사람 중에 하나가 민정수석이라는데 네. 아니 조국이. 아니 이게 조물애기들만 무슨 뭐 6개월 5개월 6년 5년 다 끝난 다음에 이게 뭐 사후 약방문이라는 말도 있지만 저게 무슨 일입니까? 옛날에 뭐 부관참시라는 말이 있기는 있지만 예. 저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가 저거 국민들 염장 질리려고 하는 일이냐? 예. 그러나 저러나 늦게라도 저렇게 했으니까 네. 아 국민들이 흐지부지 되는 것보다는 국민들이 아 저게 저런 사건이었었구나 라는 걸 정도는 뭐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건 좋다고 생각하는데 네. 문재인이나 이 사람들은 뭐 공소시효 지났죠. 이 선거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 6개월일까 그래야 아마. 예. 아니 그런데 예. 저자가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에는 시효가 공소시효가 중단되니까 그래도 지났지 않았을까? 1년 4개월이나 지났는데. 예, 선거법으로는 그런데요. 예, 뭐 다른 거는 뭐 할 수 있을지 직무유기나 뭐나 모르지만. 뭐 직권남용이나는 또 가능하죠. 이재명이는 뭐 저 문재인은 뭐 그거 가지고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좀 생각해야 될 바가 있어요. 네. 그래요. 예. 근데 이 문재인이가 한 짓을 보면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기소는 안 되고 또 수사도 아직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감사원 감사도 뭐 무엄하다 어쩌고 그러면서 이거 안 받아가지고 감사, 수사, 기소 하나도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인데도 문재인이가 한 짓들은 우리가 되게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런 짓을 5년 동안 이게 5년 내내 범죄 저지를 국리만 했나 싶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문재인에 대해서 뭐 수사도 하고 뭐 기소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네. 지금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지금 못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막 이재명한테 매달려서 그런지. 그런데 나는 이게 참 잘 됐다 생각하는 게 있어요. 네. 이 문재인이가 지금 호랭이굴로 들어왔어요. 제발로. 음. 박민식이 고소자에서. 난 이걸 보고 옳구나. 이게 문재인이가 제발로 호랭이굴로 들어왔구나. 이거잖아요. 이게 사자 명예훼손으로 건 모양인데 예. 아 이게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이게 인지 능력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을 했어요. 예.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렇지. 예, 박민식이가 한 얘기는 예. 문재인이 아버지가 친일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백선엽 보고 친일파라고 그러는데 내가 백선엽은 친일파가 아니라고 그러지 않냐. 그러니까 문재인도 백선엽의 기준으로 당신들이 얘기하는 기준으로 말하면 친일파인데 나는 친일파로 생각 안 한다. 예. 백선엽이 친일파가 아니라는 것처럼 문재인 아버지도 친일파라고 생각 안 한다. 그렇죠. 이게 말하자면 이 박민식의 그 장관의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이걸 덜컹 무슨 사자 명예훼손인가를 했는데 저거 만약 재판을 하면 예. 무고죄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누구 탓도 못해요. 예를 들면 윤석열 정권이 뭐 검찰 공화국이 검사를 앞세워서 자기를 뭐 탄압한다, 뭐 정치보복 한다 그렇게 지금 하잖아요. 지금 말인지는. 예. 그러나 이거 치가 지금 제발로 걸어 들어온 거기 때문에 무슨 뭐 윤석열 정권 탓도 못해요. 이거 재판 좀 잘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박민식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보배로운 사람이야. 그런 걸 보면. 아 그래요. 아까 저 울산 선거농단 사건에서 예.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법 위반은 예. 공소시효가 10년이랍니다. 그래요? 예. 약간 그러나 저러나 그 좀 복잡하니까 우선 이게 금방 들어온 거 이 사건. 예. 이게 무고죄도 꽤 무겁죠. 예, 그럼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김명수 있잖아요. 명수. 예. 김명수. 예. 이제 24일까지만 하면 이제 그 임기가 끝난대요. 오래가네요. 예. 네. 이제 다 끝나가니까 한마디 하신다면 어떤 말씀? 아니 또 무슨 이 사람 끝나기 전에 재판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최강욱이 재판. 난 그것 참 흥미롭게 생각해요. 이거 어떻게 하는가 이 사람이. 예? 예. 바라기는 최강욱이가 무죄 파기환송한다든지 좀 그렇게 하면은 아주 아름다운 최강욱이 살려주고 가는 거. 예, 그러면은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 최강욱이 그거 기각을 해가지고서
마지막에 뭐 그렇게 해가지고 면피하고 가면은 저 어떡하나. 전 그것 때문에 굉장히 걱정하고 있어요. 저 최강욱이 예. 의원직 박탈을 확정시켜 놓으면 예, 그러니까 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좀 바라는 것은 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번에 뭐 기각 이렇게 그거 인용을 해서 파기환송해가지고 최광욱이 좀 살려주고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그러고 끝까지 좌파로서의 본색을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드러내고 가라. 예, 마지막에 무슨 뭐 변절한다든지 그러지 말고. 최강욱이가 갑자기 힘 좀 받겠네. 어유 그러면 뭐 혹시 추석 때뭘 좀 보내지 않을까 최강욱이. 저도 다 눈치가 있어 얘기합니다. 예, 저 위원장님. 예. 어제 김기현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또 맞이했고, 예, 그렇게 해서 아주 좋은 분위기에서 한 50분간 만남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세요? 좋은 분위기였는지? 누구 뭐, 얘긴데 그게? 보도에 따르면 누구 김기현의 얘긴데? 말입니다. 그렇죠. 예, 저는 좀 그걸 보고 조금 쓴웃음이 났습니다. 물론 뭐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죠. 네네. 집권당 대표가 네, 옛날에 한번 가려고 다가 못 갔지 않았어요? 예, 예, 집권당 대표가 당연히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저희들이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한 일을 생각하면 무슨 얼굴을 들고 거기에 갔는지 좀 씁쓸하더라고요. 저걸 보면서. 예, 그러면서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총선을 앞두고 나라를 위해서 또 특별히 지금 상황이 어려운 이 윤석열 정부 여당을 생각을 해서 뭐 나라를 위한 마음이겠죠. 네, 아마 맞아주고 뭐 또 덕담도 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김기현 대표가 찾아갈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만은 아닙니다. 많이 있습니다. 더. 네, 그거 안 하면은 이번에 총선 어떻든 지금 총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자유파의 단합이에요. 지금. 네, 네. 예. 근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김기현 대표가 그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그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제 첫 번째 행보로서는 뭐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김기현 대표가 생각할 거는 이거로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뭐 지금 찾아봐야 될 사람이 여러 대 있어요. 좀 말씀을 해주셔야 저 말귀를 알아들을 것 같은데. 말귀를 얘기해도 잘 모를 텐데 우선 뭐 찾아가야 될 분이 전광훈 목사님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찾아가서 얘기를 해야죠. 찾아가서 손절하겠다고? 글쎄 뭐 또 그 사람들 안 가는 게 낫지. 그런 거 같으면 그런 센스가 들면 안 가는 게 나은데 뭐 예를 들면 지금 강서구청장 선거 때문에도 고영주 변호사도 나왔습니다. 네, 네. 자유민주당이죠. 예. 자유통일당입니다. 자유통일당. 네. 아니 자유통일당은 전광훈. 네, 예. 그러니까 고영주는 고영주 변호사 고영일. 아니 고영일이 나왔습니까? 예, 고영주 변호사가 아니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유통일당의 제가 고영일 잘못 변호사. 알았습니다. 네, 어떻든 그 선거도 거기서 부딪히면 참 걱정이거든요. 네. 걱정인데 또 하나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도 가서 네. 좀 만나야죠. 네. 예. 그다음에 뭐 정치 세력으로는 그런 분들만이 아니라 어떤 자유파의 원로들도 여러분 계시잖아요. 그 하도 손절하겠다고 해놔가지고 예. 이게 면목이 없어서 지금 못 찾아가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 사람이 무슨 면목이 있겠어요? 그냥 찾아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정치인은 그렇죠. 나중에 이전에 뭐라고 할 값에 그렇죠. 그냥 찾아가서 뭐 철판 딱 깔고 가야 돼. 어쨌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거는 뭐 정치인들이 우리 같은 사람은 잘 못하는데 네. 정치인들은 건 타고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야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 찾아가야 된다. 그 총선 전에 그래야 어쨌든 총선에 좀 승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잘 갔다 왔어요. 예. 네.
나 같으면 염치 없어서 못 가겠는데 그것도 갔더만. 그래 정치하는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로 가겠습니다. 어제 그 개각 발표가 있었어요. 네. 국방부는 신원식 후보자, 문체부는 유인촌 후보자, 여가부는 김행 후보자인데 저는 이제 이 중에서 문체부 유인촌 후보자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로 좀 네. 관심도 있고 네. 또 오늘 제가 칼럼에서도 뭐 기왕에 문체부를 맡기로 했으면 최소한 두 가지는 좀 확실하게 하자. 네. 그 이른바 종북 연예인들 좀 퇴출시키고 네. 문화 다양성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좀 큰 틀에서 문화 개혁을 좀 하자. 이렇게 네. 제가 좀 주문도 했습니다. 네. 좀 아시나요? 그 이명박 정부 때 네. 역할을 하셔서 그 문체부 장관 이명박 정부 때 했죠. 네. 그리고 저는 뭐 그 후에 그만둔 다음에 네. 한번 어떤 방송에서 만나서 대담을 오랫동안 예. 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만은 네네. 무슨 일을 끝나고 나면 후회가 많잖아요. 네. 뭐 저도 목회를 끝난다 은퇴한 다음에 그때 내가 담임 목사를 할 때 이렇게 했으면 더 좋을 뻔했다라는 후회가 참 많더라고요. 네. 다시 기회가 안 주어지긴 하는데 네. 그런 면에서 유인천 장관은 굉장한 아주 럭키한 사람이에요. 예? 뭐 장관 끝난 다음에 후회가 많았을 거예요. 후회되는 점도 있었을 거예요. 뭐 잘한 네. 점도 있었지만 내가 장관할 때 그때 이런 일을 이렇게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아쉽다. 뭐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네. 네. 이번에 또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잘 됐죠. 그래서 저는 장관을 두 번쯤 시키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요. 먼저 번 장관한 사람은 또 시키는 게 훨씬 좋다 생각하는데. 그때 좀 잘못한 사람도. 네. 예. 그런데 그래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난 이주호 장관 같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두 번 시켰는데도 여전히 안 된다. 뭐 제대로 안 되는 것 예.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을 저는 해요. 네. 어떻든 그러니까 윤천 장관은 뭐 연예계에 또 오래 있었고 문화계에 오래 있었던 분이고 그러니까 네. 저는 기대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일 잘한 그런 인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요. 그런데 뭐 위원장님 다시 목사 한번 하시고 싶으세요? 다시? 아니 이제 뭐 아니 그럼 제가 어디 교회를 알아봐 드릴까요? 법적으로 안 됩니다. 네. 법적으로요? 네. 네. 그러고 너무 뭐 오래 해서 안 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뭐 얼마 전에 어제 그저께 국무회의에서요. 해외 정상들 50개 국가의 정상회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 보니까 외교안보 쪽에 정말 그 시간과 공을 엄청 들였더라고요. 네. 예. 네. 쉬운 나라 50개국의 정상들을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1년 4개월 만에. 네. 그거 아마 기록일 거예요. 아마. 네. 세계 어느 나라의 대통령도 그런 대통령 없었을 거예요. 네.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도 뭐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짧은 기간 안에 많은 정상들을 만난 그런 건 없는데 어떻든 또 나는 이 정상들을 만나서 뭐 예. 만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어떤 결과 또 무슨 말을 했느냐라는 게 중요한데 네. 이번에 가서 전 가슴이 조금 아슬아슬했어요. 마음에. 네. 아니 중국 뭐 총리 누구 앞에 놓고서 뭐 큰 소리 땅 치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할 말을 하고 왔다. 그렇죠. 예. 예. 또 러시아 무슨 뭐 누구를 놓고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 뭐 그런 얘기를 네. 내가 듣고 그래야지. 아마 저기 국력의 신장 때문에 그럴까? 뭐 그것만은 아닌 것 같고 뭐 윤석열 대통령의 뭐 성격이든지 네.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자신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무슨 뭐 미국 대통령 무슨 일본 총리 만나서 뭐 했던 얘기 같이 만나서 정상회의를 하고 이런 것들 뭐 또 예. 그런 그 자원 외교 같은 거 뭐 이런 거 경제 외교 같은 거 그런 그 한 거 그런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제일 잘했던 거는 중국한테 할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나는 예. 너무 잘했다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근데 이 중국이라는 나라도 보니까 옛날에 문재인 정부 때 뭐 쩔쩔쩔쩔 매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예. 아주 얕보고 우습게 보더니 예.
뭐 할 말 하니까 그거- 자기들이 원래요. 네 개처럼 꼬리 흔들면은요. 그럼 네. 개 취급 당하는 거예요. 맞아요. 호랑이처럼 딱 유고 있어야지 호랑이 예, 대접받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뭐 중국에서도 보니까 뭐 이 사람은 그렇게 다루면 안 되겠다 이 나라는 예.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관광객도 우리가 뭐 보내달라고 안 했는데 뭐 저들이 또 보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글쎄요. 네. 예. 그래서 기분이 좀 좋았어요 나는. 예. 잘 모르겠어요. 높은 차원의 뭐 안보 무슨 뭐 경제 나 이게 애교는 잘 모르겠지만 예. 그냥 가만히 보니까 야 그래도 윤석열 가서 할 얘기 오고 오니까 뭐 좋다 뭐 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뭐 그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가서 들어갈 때 한 말, 뭐 정치인들이 그래 그러고 들어가긴 하지만 왜 오라고 그랬는지 모르겠다, 뭐 등등. 그러나 이게 조서에다가 서명도 안 하고 그리고서는 뭐 제 맘대로 나왔다. 내가 이걸 보고 네. 야 이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나라를 조롱하는구나. 헌법 질서를 우습게 하는구나. 네. 국민들을 우습게 하는구나. 그게 나라의 그 헌정 질서라든지 사법행위라든지 뭐 이런 게 다 무슨 법대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 뭐 오죽자는 무슨 뭐 하나 방탄조끼 하나 입었다 국회의원이라는 거 하나 입었다고 당대표라는 것 때문에 아니 이렇게 나라를 그 질서를 나라의 질서를 저렇게 다 흔들어도 되는가? 야 이거는 아니다. 네. 어떻게 한 사람이 저렇게 아무리 국회의원이고 당대표라 하더라도 어떻게 이 나라의 법 질서를 저렇게 우습게 알고 제 맘대로 들어갔다 제 맘대로 나오고 그거 당연히 조서에 서명을 해야 될 그런 건데도 안 하고 제 맘대로 나오고 이게 뭐 하는 일인가? 네. 이게 도대체 그러면 국민들이 뭘 보고 배우라는 얘기인가? 난 그래서 이 나라가 조롱당하는 것 같고 네. 국민들이 무시를 당하는 것 같아서 너무 불편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불편한데 고성복 박사님은 여기 화가 나가지고 좀 자리에 두루눕는 거 아닌가 그 생각도 좀 많이 했어요 내가. 건강하시니까 다행이고요. 제가 그래도 덜 뭐 화를 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이거 뭐 참고 지나가는 수밖에 없게 됐고, 네. 알겠습니다. 네, 이명재 위원장님 모시고 정치고수 진행해 드렸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